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 무료로 활짝 열어놨거든요.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 말끔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저희 오늘은요,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폐동불고 초목불무. 이 겨울에 얼음이 단단하지 않으면은 여름에 초목이 무성하지 못한다. 이 한비자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얼음이 그야말로 단단하게 얼어야만 되는데 그래야 땅이 다져지게 되고 다가오는 봄과 여름에 그것을 기운 삼아 초목이 무성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요, 큰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헤쳐나가게 되면은 바로 한 발 전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죠. 이것이 바로 좋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자도 있고 또 실패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패를 교훈 삼아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새롭게 수립을 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전할 때만이 내가 성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는 길에 좋은 멘토, 전문가를 옆에 두고 가시게 되면은 훨씬 더 그 길이 쉬워지게 되겠죠. 이 부동산 투자 물론 어렵지만은요,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은 실제로 열려 있는 길들이 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맡고 있어요? 강남 3구 용산이 핵심 축이었고 그 주변 지역으로 한강변 벨트로 해서 쭉 파급 효과가 일어났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초상급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직도 편안하게 탄탄대로로 열려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재테크이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여러분. 추울 때, 힘들 때 좀 땅을 단단하게 다져놓고 무성한 나무로 키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요. 시장의 흐름 점검을 할 텐데 지금 잠깐 우리 양팔석 전문가님이 얼마 전 부동산 대책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그렇죠. 얘기 저희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서울의, 그러니까 수도권의 핵심 지역이 지금 규제로 거의 다 들어간 거잖아요. 다 들어가고요. 경기도권에 12개 이제 시군, 요리야 시구가 들어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방송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너무 어렵다고.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이거 하나하나를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요. 네. 실제로 어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에 일을 진행하고자 하면은 일 저지르기 전에 먼저 네. 전문가에게, 예를 들면 세무는 세무 전문가에게, 법률적인 부분은 또 거기 상대적으로 관련된 전문가에게, 또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 전문가에게 네. 사전에 네. 상담을 한 후에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굳이 외울 필요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아셔야 되겠죠. 이 수도권 핵심 주거지의 주택거래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있는데요. 이 1개월에 일정 기간 내에 실제 가격대가 1.3이냐 1.5배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이고 투기 과열 지역이고 되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이 무주택 40%로 줄이고 유주택, 아예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뭐 대출 자체, 우리가 대출을 봐야 돼요. 실제의 부동산에 있어서 수요 공급 곡선의 큰 것들,
전체는 아닙니다만 세 가지가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죠. 공급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수요적인 측면에서 수요를 누르기 위한 방법으로는 세제, 그다음에 대출입니다. 그랬을 때 이 대출들을 이제는 조이겠다. 더구나 전세 대출까지도 조이고요. 신용 대출까지도 이제는 손을 보겠다. 그래서 대출을 바짝 조이게 됩니다. 또 하나 세제, 대출과 세제가 양대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제에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가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 조정 대상 지역이 되니까 지정이 되면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바로 지정이 됐던 2주택자에게는 8%, 3주택자에게는 12%의 이제 취득세 중과가 있게 되고요. 또한 살 때의 세금이잖아요. 취득세는. 그러면 팔 때의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에 요 중과가 전면 배제가 되는데 다만 한시적으로 유예가 되고 있는 2026년 5월까지는 유예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겠다. 이때 다주택자들 집 빨리 팔아라 이 말입니다. 자, 양도세 1세대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들을 강화를 한다. 이런 것이고요. 전매 제한을 이제 일부 두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중요하고 또 하나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청약도 이제 제한을 아무래도 둘 수밖에 없고 정비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그 실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요번에 시청자분들 꼭 알아두셔요. 그러면 이렇게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어디를 묶었어요? 서울 전체를 묶었죠. 서울 전체를 묶었습니다. 플러스 수도권에 12개 시군이 시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무엇이 토지 거래 허가로 지정이 됐는데 이거 뭐예요? 자 보셔요. 아파트만 지정이 된 거예요. 아파트만 지정이 됐는데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는 어떠냐? 다만 비아파트라도요. 그 구역 내에 그 섹터 안에 필지 안에 아파트가 한 채라도 있으면은 전부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 재건축인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합원 권리가 승계되지 않고 청산이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될까요? 더구나 대출도 정비 사업에도 공이 적용됩니다. 대출이. 그랬을 때 이 대출 규제의 영향은 상당 부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일정 시간 동안은 물론 꽉 묶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공급이라고 하는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실제 의미가 크지 않다. 이 부분들을 강조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수적인 부분들. 자, 이제는 뭐예요? 한 채만 사도 어디에요? 실거주 의무가 무조건 있다. 실거주고 새로 집을 갈아탈 때는 6개월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또 6개월 안에 상환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대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제 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공급 대책에 나오지 않으면서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정책이라서 제한적이 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 지금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잠깐 뭐 대출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주택 가격에 따라서 대출 한도도 다른 거잖아요. 대출 가격 한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출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대출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대출
결국은 이겁니다. 15억 이하일 때는 6억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유지가 되는데 15억 초과 25억 이하일 때는 어떻게 돼요? 4억 원으로 줄어들어요. 25억 초과일 때는 2억 원까지. 자, 25억짜리를 살 때는 2억 원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초고가 상급지의 아파트 사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그리고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구입을 해라. 결국은 뭐예요? 주거 사다리 자체에 내가 살다 보면은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되면은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잖아요. 그리고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주거 여건에서 내가 거주하고 싶어지는 것이 기본이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상급지로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주거 사다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문제점으로 지정하게 될 거고, 특히 처음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물론 15억 이하인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좀 더 높은 가격대인 우리가 말하는 상급지 내지는 초상급지로 진입을 원한다고 하면은 대출액이 근본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재테크에 힘을 실어야 될지 또 그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대책 나와가지고 네. 지금 갖고 있는 금액, 작은 금액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있는데 현금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네, 저희가 이제 오피스텔 빌라 같은 거는 규제 피해간 것 같은데 그쪽으로 투자해봐도 될지, 이제 규제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재개발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그래서 서울 쪽에 투자하고 싶은데 작은 금액으로도 가능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오피스텔과 빌라 쪽 3억 정도의 금액으로 서울 안에서 투자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양평석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좀 흐름을 한번 잡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잘 주셨고요. 11호 부동산 대책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는? 네. 예, 이 연배가 이게 전화상 목소리가 조금 그렇게 연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은 혹시 선별하신 적이 있나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렇지는 않고.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상담을 하기 전에 먼저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면은 지역적인 분석이라든가 또 왜 그래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알고 나서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한번 저는 그 개인적으로 세미나에 오셔서 이런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드리고요. 자, 네. 지금 빌라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말씀하셨어요. 네. 오피스텔은 왜 하시려고 하셨어요? 오피스텔은 나중에 연배가 이제 내가 노후에 정말 안정적으로 월 임대 소득을 꼭 필요로 할 때만이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이 어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다세대는 왜 하느냐? 다세대는 재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투자를 해서 크게 이제 내가 부가가치를 높인 다음에 그 자금을 축적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된 노후를 설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자,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를 투자를 하실 때는요. 무엇보다도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울의 경우입니다. 서울 플랜을 중심으로 짜라. 2040 서울 플랜을 중심으로 짜되 그러면 3도심 그리고 7광역 중심들이 있어요. 이렇게 될 때 3도심 7광역 중심들을 놓고 투자들을 해야 되는데 이 투자에 대한 방향들을 설정할 때 바로 이 참고 요인이 되는 겁니다.
위에 하나가 또 있죠. 이렇게 돼서 7곳이 되고 3곳 3도심 7광역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2040 서울 플랜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 기본 계획이 되니까 2030년, 2040년에 서울에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하는 곳이 어딘가를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요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3억이라고 하면 이 한강변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고 일부 강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7 광역 중심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니까 요 부분은요, 개인 상담 우선 하기 전에 먼저 세미나에 오셔서 세미나의 강의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전혀 다르거든요.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시도록 제가 권해드릴게요. 네, 세미나 참석할게요. 예, 그래 주셔요. 꼭 오셔요. 예. 네. 네. 오셔서 첫 번째 방송 거기 이제 상담자라고 하셔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사실 질문이 워낙에 방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방송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방송이라는 또 제약이 있어서 더 자세한 상담이 힘들었습니다. 세미나가 내일이네요.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니까는요. 이것도 좀 일정 참고해 보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